아마도 기아가 조금 이 노력을 한다면 마지막에 약간 양념처럼 좀 저가 모델을 내놔서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 후반까지 좋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기아의 대중적인 보급형 전기차 EV4의 디자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4인 가족이 그런대로 넉넉하게 탈 수 있는 아반떼 같은 준중형 자동차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 엔트리카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차가 너무나 없었어. 이렇게 머뭇머뭇하던 우리들에게 가장 기다려온 작업이 바로 이런 차가 아닌가. 이 기아 EV4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 콘셉트카였고 요번에 양산 모델이 나오게 된 건데 뭐야 이거, 콘셉트카랑 양산 모델이 이렇게까지 똑같은 차가 있나요? 너무 똑같아. 아니 기아는 요즘 양산 모델을 조금만 바꿔서 이걸 뭐 콘셉트카라고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서 뭐 고맙습니다. 고맙죠 뭐. 그런데 이번에는 세단도 나오고 해치백도 공개가 됐습니다. 해치백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놀랐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디자인 반응은 어떤가 보면 요즘 현대기아답지 않게 처음부터 엄청 호평입니다. 특히 대중적인 차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세련된 느낌이어서 반응이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미국에는 기아가 K4라는 차를 내놓고 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GT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치백도 원래 있었는데 뒷모양 보면은 너무 비슷하죠. 앞모양은 앞은 조금 다르네. 앞은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K4가 더 이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EV4가 훨씬 더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K4와 EV4 이 앞모양에서 어떤 차가 전기차인지를 딱 구분 지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EV4가 새로운 자동차라는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에서는 이 디자인을 전통적인 세단의 공식을 깬 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세단의 공식을 깬 건가? 아니면 애매한 느낌의 자동차인 건가? 이거 평가가 여러 가지로 엇갈릴 것 같은데 오늘은 EV4의 디자인 그리고 출시 가격이나 시기는 어떻게 될 건지 대략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서 우리나라 미디어를 대상으로 공개한 사진 이렇게 4장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의 측면, 정면 이렇게 나왔고요. GT 라인 모델은 정면, 후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조금 더 많은 모델을 공개했어요. 지금 해치백이라고 해서 정측면, 후측면 이렇게 2장을 더 공개했네요. 이렇게 미국에서만 더 공개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국에서는 해치백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겠죠.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세단 라인을 봤을 때 뒷모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뭐 다른 게 필요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나는 이 해치백 나오면 반드시 산다. 그래갖고 해치백을 출시해 놓으면 또 아무도 안 사시잖아요. 우리나라 마케터들이 다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고들 하죠. 예전에 뭐 얼마나 많았어. K3 GT 있었잖아요. 요것도 i30 있었잖아요. 요것도 i40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해치백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K4하고 봤을 때 디자인 어떻게 비슷합니까? 정면부터 보죠. K4하고 전혀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K4는 그릴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느낌의 헤드램프를 갖고 있습니다. 삐죽삐죽 이런 느낌이죠. 근데 EV4는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로형으로 완전 수직으로 가고요. 스타맵 시그니처도 끝까지 가장자리로 나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미끈하니까 그러니까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지금 타이거 페이스를 여기다 적용했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대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기아 측에 따르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기하학적인 패턴 범퍼 하단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날렵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느낌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앞에 보닛이 K4와 EV4가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K4는 보닛이 이렇게 길게 쭉 뻗은 느낌, EV4는 좀 이렇게 깎인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닛이 짧고 약간 캡포워드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캐빈, 승객 공간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K4하고 이 차를 비교하면 오버행의 길이가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죠. K4는 오버행이 길다라는 느낌인데 그런데 그걸 잘 감추려고 이렇게 디자인 요소들, 이 DRL을 적극적으로 넣어서 앞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차들이 오버행이 짧아.
우리나라 차들이라든지 전륜구동 자동차들이 오버행이 깁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고 잘 달리는 자동차의 느낌을 주려면 이 바퀴 앞쪽에 이 범퍼까지의 길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전륜구동 자동차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RL을 중간에 끊어서 이게 실제로는 길지만 안 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디자이너가 이런 것들을 어렵게 했었는데 EV 시리즈에서는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이 앞부분을 좀 더 짧게, 오버행이 짧은 것처럼 디자인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게다가 보닛에 엔진룸이 없으니까 충돌 안전성도 훨씬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후드의 높이를 낮출 수가 있었고, 그래서 와이드 앤 로우를 더욱더, 그러니까 넓고 낮은 디자인, 많은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보닛이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 휠 베이스가 늘어나서 공간이 넓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측면에서 조금 더 보면 클래딩이 아주 독특한데요. 요즘 기아가 전기차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묘한 기하학적 클래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4는 이렇게 둥근데 이걸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기아 전기차답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리어도어 손잡이입니다. 보통 이제 리어도어 손잡이를 이 안에다 숨겼었잖아요. EV3 같은 경우도 필러에 숨겨서 이 까맣게 안 보이게 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콘셉트도 그랬는데 이걸 히든 타입이 아니라 그냥 노출하는 타입의 일반적인 도어 핸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 굳이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숨는 타입이어서 매끈한 느낌은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도 아주 독창적이네요. 이게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아가 휠 디자인에 어떤 작두를 타고 있는 느낌이야. 뭔가 아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느낌인데 나름대로 디자인이 다 예쁩니다. 잘하고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루프를 와이드 선루프를 적용했다고 돼 있는데, 와이드 선루프라는 건 뭐 굉장히 넓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EV3라든지 기타 등등 기아차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선루프를 와이드 선루프라고 부릅니다. 정말 좁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천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롱테일 디자인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되게 길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놓고 보면 예전에도 위장막 상태 때부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위장막으로 덮어놔도 차가 예쁩니다. 루프라인 자체가 이 예쁨이 위장막을 뚫고 나와,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롱테일 디자인 아주 잘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이 지금 K4로 이미 미국 시장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실험이 성공한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한 달에 11,616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뒷면은 정말 독특한데요. 콘셉트에서 봤을 때 정말 예쁘고 차급을 알 수 없는 느낌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 제가 EV데이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급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5급이에요? K8급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뒷유리가 엄청 크잖아. 그리고 이 부분이 완만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 볼륨감, 존재감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콘셉트에서는 램프하고 그 주변이 조금 괴상한 느낌이었는데 양산된 차가 콘셉트보다는 더 예쁘게 생겼네요. 놀랍게도. 후면부 위쪽에는 기존 세단에선 볼 수 없었던 루프 스포일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맞습니다. 루프 스포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톡톡 튀어나왔죠. 예전에 이런 식의 디자인을 했던 차는 푸조의 더블 버블이라고 해서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디자인은 정말 보기 드물었는데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게끔 해놓고 있어요. 이거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될까? 아닙니다. 제가 이 K4를 시승을 해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실내에 타보면 이 부분이 머리가 이렇게 파여 있어. 이렇게 파여 있어서 그래서 머리 공간을 조금 더 늘려놨어요. 안 그러면 다을랑말랑할 텐데 여기서 조금 더 올려서 한 1mm라도 더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외부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자, 그런 느낌이고요. 차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테일램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기존 K4에 당연히 없었고 다른 차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차는 거의 없죠. 근데 요게 돼 있으면 뒤쪽에 있는 램프가 이 라인을 더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 팬더가 더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뒤쪽 팬더가 빵빵해야지 차가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EV4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쁘죠? 이 램프가 이 차 디자인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GT 라인도 있습니다. 뭐 전용 디자인 요소가 여러 가지 있어서 더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게 그렇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후면부의 범퍼를 날개 형상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서 더 단단하고 더 날렵한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휠은 19인치 전용 휠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더 미래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해치백도
해치백도 공개됐습니다. 해치백 공개된 걸 보면 리어램프는 EV3를 갖다 박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기아가 이 해치백은 유럽 시장에 주로 내놓고 미국은 세단만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K4 GT 해치백 버전의 K4를 미국에 내놨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와, 이렇게 신선한 차가 다 있어서 K4 GT 모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갑자기 세단만 사더니, 어쩔 때는 SUV만 사더니 갑자기 해치백이 인기야? 아마도 미국 시장이 워낙에 SUV에 쏠리다 보니까 제조사들도 요즘 SUV만 내놓고 패밀리카만 내놓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해치백이 나왔을 때 이게 또 신선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K4 해치백, EV4 해치백을 보면 너무 닮았죠?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닮았고, 그런데 EV4 해치백이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EV4 해치백을 보면 세로로 이렇게 똑 끄는 이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에서 이런 식의 라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EV3 실내에 보면 도어 트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디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노바 콘셉트에서 왔습니다. 노바 콘셉트에 이런 라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기아의 독특한 기아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실내는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 실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콘셉트일 때 살짝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응접실 소파처럼 꾸몄잖아요. 여기서 실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없겠죠? 뭐 하나쯤 있다면 여기 계기판에 테두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런 거는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이 없이 이렇게 테이블형의 암레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네요. 테이블형 센터 콘솔은 이건 EV3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수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풋레스트 양쪽으로 터널 같은 것도 없고 아무 장치 없이 서로 통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비워놓은 것도 인상적이죠. 이게 아시겠지만 기아가 이제 공조장치 시스템을 한온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이 공조장치를 아주 극소화,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놨습니다. 크기를 완전 줄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조수석 쪽에 쏠려 있었는데 이제 센터 쪽에 모여있게 되고 아래쪽을 완전히 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여길 비워놓고 이제 수납 공간을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걸 콘셉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차에 이렇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27일이니까 뭐 금방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가격이겠죠. EV4는 말하자면 K3의 후속 모델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차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EV3하고 비슷할 것 같다. EV3가 지금 스탠다드 모델 기본형이 4,2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면 3,995만 원. 그래서 3,000만 원대 전기차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3,000만 원 초반,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EV3 스탠다드가 그렇게 인기 있는 거예요. 그럼 EV4는 얼마에 내놔야 되나? EV3보다 비싸버리면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긴 어렵겠죠. EV4도 당연히 4천만 원 초에서 나와야 되고, 여기서 세제 혜택 받으면 3,990만 원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고려하면 3천만 원 초반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기아가 조금 이 노력을 한다면 마지막에 약간 양념처럼 좀 저가 모델을 내놔서 EV3보다 저렴한 가격의 EV4 이런 게 하나쯤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슈가 되잖아요. 와, 가격이 미쳤구나. 와, 가격이 이래도 됩니까? 지금 경쟁사 중국에서 막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들 다 망하라는 겁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BYD 이제 차 어떻게 내놓냐? 와, BYD 다시 짐 싸서 집으로 가야 되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런 가격 하나쯤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 기준으로 3,900만 원대.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 지역 따라서는 2천만 원 후반까지. 아, 좋다. 송호성 사장님께서 지금 뭐 연간 3만 대를 목표로 삼고 계신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 연간 10만 대는 가셔야죠. 10만 대. 지금 가격 책정하느라고 서로들 고생이 정말 많으실 텐데 가격 낮추려는 분들과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분들이 막 다투고 있을 거예요. 가격 낮추시려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열심히 해주시면 기아의 미래가 밝습니다. 당장은 좀 손해보더라도 전기차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기아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시는 언제 하나 2월 27일 실내 그리고 상세 사양을
시간을 다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스페인에서예요. 아니 스페인에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볼 수가 없을 텐데 국내에서 언제 볼 수 있습니까? EV4 얼리 체크인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3월 29일, 3월 30일에 기아 360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 그리고 기아 강서, 인천, 광주, 원주 플래그십 스토어 기아 전시장에서 사전 신청 고객 동반 1인을 포함해서 총 9,000명을 초청해서 살짝 먼저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튼 지금 4월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전체 공개를 진행을 하고 그때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네요. 좀 섭섭하죠? 해외에서는 2월에 공개하고 3월에 미리 보여주고 정작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건 4월이다. 이게 이래도 되나? 그게 뭐 장난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어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 제조사들은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서울 모빌리티 쇼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의 최초 공개를 안 내놓고 그 직전에 신차를 공개하면 혼납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는 서울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밑보이면 큰일 나는 이 제조사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해주도록 하죠. 저도 한번 2차 계약하고 얼린 체크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반응이 뭐 뜨겁습니다. 미국 반응을 보면 카스쿱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디자인이 캐딜락 CT4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아 디자인하고 CT4하고 닮았다? 맞게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탐 컨스라고 하는 캐딜락 디자이너가 기아로 왔죠. 그래서 기아 디자인을 요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게 통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캐딜락 닮았다고 하면 칭찬이니까 뭐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레딧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EV4 해치백이 EV3 세단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네요. 진짜 그런가? 이분들 얘기가 K4iC 그러니까 가솔린 버전 K4가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당연히 EV4도 해치백이 더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EV4 해치백이 EV3보다도 더 예쁘게 보인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세단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 해치백은 견고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 세로 기둥 덕분인가요? 제 눈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세단보다 외관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세단은 뒷면이 조금 이상해 보이거든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약간 미래적이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가 보죠? 뭐 여튼 잘 살펴봤습니다. EV4라는 자동차 곧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전기차가 그동안은 대형 SUV다 아니면 크로스오버다 아니면 뭐 SUV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 있었던 현대기아는 살짝 조심스러웠어요.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가솔린차에서 나오는 그런 훌륭한 마진을 포기하고 마진 적은 전기차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좀 만회하려면 기존에 없었던 세그먼트를 집어넣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차, 존재하지 않던 세그먼트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들이 CUV와 SUV 형태를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배터리팩을 일정량 넣게 되고 그리고 그 배터리팩 위에 차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높아져서 세단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사이즈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팩 설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의 모든 디자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EV4 같은 경우는 이 루프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부분까지 생기게 되고 앞부분의 디자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깎아놓는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해냈다. 간만에 기대되는 차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차, 이렇게 잘 나온 차인데 왜 빨리 볼 수가 없냐? 이 차 보려면 정말 3월까지 기다려야 되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모카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조만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